여행이었다. 4명의 오랜 친구. 알프스의 작은 마을. 그러나 폭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갇힌 9일. 숨길 수 없는 감정. 넘지 말아야 할 선.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느낀 설렘. 그건 사랑이었을까? 착각이었을까?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제일 먼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남쪽으로 2시간. 알프스 산맥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 할슈타트는 겨울이 되면 공화 속 풍경 그 자체가 된다. 호수는 거울처럼 고요했다. 수면 위로 뾰족한 첨탑과 파스텔톤 지붕들이 그대로 비쳤다. 산 중턱에 걸린 안개는 마을 전체를 부드러운 솜으로 감싸는 듯했고,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종탑의 종소리만이 간간히 울려 퍼졌다. 12월의 할슈타트. 관광 성수기가 지난 뒤라 거리는 한산했다. 호숫가를 따라 늘어선 목조 건물들. 창문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였고, 좁은 골목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얇게 깔려 있었다. 정민과 수진, 그리고 현우와 지은. 두 부부는 대학 동기였다. 졸업 후 각자의 삶을 살다가 15년 만에 동창회에서 재회했고, 그 인연이 이어져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 빈에서 시작해 잘츠부르크를 거쳐 마지막 일정으로 할슈타트에 들른 것이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마을이래. 지은이 호숫가 난간에 기대어 말했다.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맞은편 산자락에는 소금 광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중국에서 이 마을을 통째로 복제했다더라. 그만큼 예쁘다는 거지. 현우가 카메라를 들어 호수를 담았다. 찰칵. 셔터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정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기상청 경보가 떴어. 오늘 밤부터 폭설이 온대. 50년 만에 한파라고. 50년 만에? 공항도 내일부터 이틀간 폐쇄될 수 있다더라. 네 사람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아까까지 맑던 하늘에 어느새 잿빛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산 정상부는 이미 구름에 삼켜져 보이지 않았다. 숙소는 마을 중심에서 20분쯤 떨어진 산자락에 있었다. 150년 된 목조 샬레를 개조한 곳으로.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만 해도 전통적인 알프스 체험이라는 문구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지금은 그 문구가 불길하게 다가왔다. 오후 4시 첫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웠다. 솜털처럼 흩날리는 눈이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네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마을로 내려갔고,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굴라쉬와 와인을 즐겼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눈 때문에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불과 2시간 사이에 20cm 넘게 쌓였다.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해. 정민이 앞장섰다. 네 사람은 허리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충분한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샬레에 도착했을 때 모두 지쳐 있었다. 현우가 난로에 불을 지폈다. 오래된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실내를 채웠다. 네 사람은 젖은 외투를 벗고 난로 앞에 둘러앉았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가로등,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집 안을 감쌌다. 정민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신호가 약했다. 공항 완전 폐쇄래.
최소 3일은 갇힌다고 봐야 할 것 같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난로 불꽃이 네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만이 침묵을 대신했다. 지은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3일이라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밤이 깊어갔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보라 소리가 밤새 창문을 두드렸고 낯선 공간의 어둠은 평소보다 짙게 느껴졌다. 고립의 첫 밤이 그렇게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눈은 밤새 그치지 않았다. 어젯밤보다 더 많이 쌓여 있었다. 샬레 1층 창문의 절반이 눈에 묻혀 있었고 차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건 진짜 갇힌 거네. 현우의 혼잣말에 지은이 눈을 떴다. 밖에 나갈 수 있어? 문이 열릴지 모르겠어. 현관문을 열자 눈더미가 무릎 높이까지 밀려들었다. 현우는 입구에 놓여있던 삽을 들고 천천히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정민도 일어나 합류했다. 두 남자가 밖에서 눈을 치우는 동안 안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수도가 안 나와. 수진이 부엌에서 외쳤다. 지은이 달려갔다.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파이프가 얼었나 봐. 150년 된 목조 샬레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터넷도 끊겼고 휴대폰 신호는 간헐적으로만 잡혔다. 다행히 식료품은 충분했다. 어제 마을에서 올라오기 전에 장을 봐둔 덕분이었다. 감자, 양파, 당근, 소시지, 치즈, 빵, 와인, 그리고 통조림 몇 개. 34일은 버틸 수 있을 양이었다. 물은 눈을 녹여서 쓰면 돼. 현우가 큰 냄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깨끗한 눈을 한가득 담아 들어와 난로 위에 올렸다.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겠지. 정민이 말했다. 오전은 생존을 위한 분업으로 채워졌다. 현우와 정민은 번갈아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서 실내로 날랐다. 수진과 지은은 실내를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맡았다. 점심 준비가 시작됐다. 수진이 부엌을 주도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요리를 즐기는 편이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잘게 썰었다. 당근도 적당한 크기로 잘랐다. 독일식 감자 수프 만들까 해. 몸 녹이기 좋을 것 같아. 지은이 옆에서 지켜봤다. 나 요리 잘 못하는 거 알지? 뭐 도와줄까? 양파 볶는 거 맡아줘. 약불에서 천천히 갈색 될 때까지. 지은이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렸다. 버터 한 조각이 녹으며 고소한 향이 퍼졌다. 양파를 넣자 치익 소리가 났다. 수지는 큰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감자와 당근을 먼저 볶았다. 야채가 기름에 코팅되면서 윤기가 돌았다. 불 조절 잘해야 해. 센 불에서 빨리 볶으면 겉만 익어. 수진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적당히 볶아진 야채 위에 끓인 눈 녹인 물을 부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향신료를 넣을 차례였다. 월계수잎 2장, 통후추 약간, 소금 한 꼬집. 향신료는 처음부터 넣어야 맛이 깊어져.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파를 저었다. 30분쯤 지나자 양파가 캐러멜색으로 변했다. 와, 이거 맞아? 완벽해. 이제 이걸 수프에 넣으면 돼. 볶은 양파가 수프에 들어가자 국물색이 한층 깊어졌다. 소시지를 두툼하게 썰어 넣고 치즈를 갈아 얹었다. 남자들이 장작을 안고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는 뭉근한 수프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져 있었다. 이 냄새 뭐야?
현우가 코를 킁킁거렸다. 독일식 감자 수프. 눈 녹인 물로 끓였어. 눈 녹인 물로? 옛날 알프스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었대. 난로 앞에 작은 테이블을 차렸다. 4개의 깊은 그릇에 수프를 담고 바삭하게 구운 빵을 곁들였다. 와인도 한 병 열었다. 첫 숟가락을 뜬 현우가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진짜 맛있다. 수진 씨가 다 한 거야. 나는 양파만 볶았어. 지은이 손사래를 쳤다. 정민이 아내를 바라봤다. 집에서는 이런 거 안 해주잖아. 수진이 웃었다. 집에서는 재료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 여기선 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따뜻한 수프와 난로 불 덕분에 실내는 아늑했다. 현우가 빵 조각을 수프에 적시며 말했다. 이상하다. 불편한 상황인데 마음은 편해. 그러게. 서울에서는 맨날 바쁘기만 했는데. 지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준비는 현우가 맡겠다고 나섰다. 캠핑 다니면서 익힌 게 있어. 그가 꺼낸 메뉴는 원팬 파스타. 냄비 하나로 파스타와 소스를 한꺼번에 조리하는 방식이었다. 물 아껴야 하니까 이게 효율적이야. 마른 파스타면을 냄비에 깔고 그 위에 방울토마토와 마늘, 올리브를 얹었다.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소금과 후추로 간했다. 이 상태로 물을 붓고 끓이면 돼. 면이 익으면서 전분이 나와서 소스가 저절로 걸쭉해져. 지은이 신기하다는 듯 지켜봤다. 야, 너 요리 잘하네? 몰랐어. 회사에서 야근하면 혼자 해먹어야 하니까. 현우의 말에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깐이었지만 수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파스타가 완성됐다. 토마토가 터지면서 면에 붉은색이 배어들었고 마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다.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얹자 모양새가 제법 그럴듯했다. 이것도 맛있네. 정민이 감탄했다. 수진 씨, 수프보다는 못하지. 아니야. 이건 이것대로 맛있어. 2번의 식사가 끝나자 해가 졌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창밖은 이미 깜깜했다. 난로 앞에 다시 모여 앉았다. 와인이 한 병 더 비워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대학 시절 이야기, 졸업 후 각자의 선택, 지금의 직장과 일상.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정민은 IT 회사 임원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다. 수지는 프리랜서 번역가였다. 집에서 일했지만 남편이 없는 집은 그저 작업실일 뿐이었다. 현우는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위아래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지은은 백화점 바이어였다.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었지만 실상은 갑의 눈치를 보는 을의 삶이었다. 4사람 모두 40대 중반.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아이는 없었다. 2 부부 모두 우리 참 비슷하다. 지은이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뭐가? 다들 바쁘게 사는데 막상 뭘 위해 바쁜 건지 모르겠다는 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난로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다. 그날 밤 정민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수진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의 등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것이. 맞은편 방에서는 현우와 지은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폭설의 2번째 밤이 깊어갔다. 셋째 날 아침,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고
나무들은 눈의 무게의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정민이 가장 먼저 일어나 난로에 불을 지폈다. 밤새 꺼져버린 불씨 위에 마른 솔가지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불이 살아나자 그는 장작을 하나씩 올렸다.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채웠다.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정민은 모카포트를 난로 위에 올려두고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정확했다. 컵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고 커피가 추출되면 곧바로 따라서 온기가 식지 않도록 했다. 수진이 계단을 내려왔다. 남편이 건넨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아침의 침묵은 익숙한 것이었다. 다만 그 침묵이 편안한 것인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인지는 본인들도 알 수 없었다. 맞은편 방에서 현우와 지은이 내려왔다. 현우는 여전히 잠이 덜 깬 표정이었고 지은은 이미 세수를 마친 듯 얼굴이 말끔했다. 오늘은 뭐 해먹지? 현우의 첫마디였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어제 남은 빵을 난로에 구워 치즈와 햄을 얹었다. 커피와 함께 먹으니 제법 그럴듯한 한 끼가 됐다. 식사 후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다. 정민은 장작을 패러 밖으로 나갔다. 현우는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올라갔다. 오래된 목조 건물은 눈의 무게를 버티기 어려울 수 있었다. 여자들은 실내에 남았다. 수지는 부엌 정리를 시작했다. 어제 쓴 그릇들을 눈 녹인 물로 씻고 남은 식재료를 확인하며 남은 일정 동안의 식단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녀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지은은 거실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수진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필요한 것만 하고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했고 행주를 짜는 것조차 효율적이었다. 15년간 가정을 꾸려온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능숙함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백화점 바이어로 일하면서 명품 가방은 수없이 만져봤지만 정작 살림은 서툴렀다. 결혼 초기에 현우가 요리를 배웠던 것도 지은이 부엌에 서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창밖에서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이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일정했다. 장작을 세우고 도끼를 들어 올리고 내리찍는 과정이 기계처럼 반복됐다. 한 번에 깔끔하게 쪼개지는 장작을 보며 지은은 무심코 생각했다. 저 사람은 모든 일을 저렇게 하겠구나. 계획적이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지붕 위에서는 현우가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의 방식은 달랐다. 삽질 몇 번 하다가 멈춰서 경치를 구경하고 또 몇 번 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효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수진도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 정민의 뒤로 지붕 위에 현우가 보였다. 눈을 치우다 말고 눈덩이를 만들어 아래로 던지는 그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다. 점심 무렵 네 사람이 다시 모였다. 현우의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추위에 얼었다가 실내 온기에 녹는 중이었다. 지붕 눈 거의 다 치웠어. 근데 경치 진짜 미쳤다.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눈 덮인 알프스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하얀 산맥과 파란 하늘의 대비가 눈부셨다. 이거 바탕화면 해야겠다. 지은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넘겼다. 정민은 장갑을 벗으며 난로 앞에 앉았다. 그의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다.
장작은 충분히 패두었고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점심은 수진이 준비한 감자전이었다. 남은 감자를 갈아서 부친 것인데 바삭하고 고소했다. 재료가 한정되니 오히려 창의력이 발휘됐다. 식사 중에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연결이 느껴졌다. 오후가 됐다. 눈이 조금 잦아들자 현우가 제안했다. 산책 나갈까? 집 근처만. 지은이 손을 들었다. 나 갈래.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난 장작 좀 더 정리해야 해. 수진도 사양했다. 저녁 준비 좀 해둘게. 두 사람이 나가고 집 안이 조용해졌다. 정민은 밖에서 장작을 옮기고 수진은 부엌에서 저녁 재료를 손질했다. 창문 너머로 현우와 지은이 눈밭을 걷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수진은 칼질을 멈추고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현우의 웃는 얼굴이 유독 밝아 보였다. 집 안에서 지은과 있을 때보다 더, 아내와 함께일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수진에게도 익숙한 것이었다. 정민이 장작을 안고 들어왔다. 많이 쌓였어? 응.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실용적이었다. 정민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게 듬직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가끔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눈밭을 산책하던 두 사람이 돌아왔다. 현우의 머리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지은의 코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다. 완전 겨울왕국이야. 밖에. 지은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진짜 예쁘더라. 눈 내리는 거 맨날 봐도 여기는 달라. 현우가 덧붙였다. 두 사람의 볼에는 홍조가 올라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다시 난로 앞에 모였다. 와인이 열렸다.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느슨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화 속에서 각자는 상대를 관찰하고 있었다. 지은은 정민이 와인을 따르는 모습을 봤다. 네 잔에 정확히 같은 양을 따르는 그의 손이 인상적이었다. 세심한 사람, 꼼꼼한 사람, 현우에게는 없는 것. 수지는 현우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 손짓이 크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무언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생기 있어 보였다. 정민에게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 정민은 지은을 봤다. 남의 이야기에 리액션하는 방식,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 짓는 타이밍이 자연스러웠다. 수지는 저렇게 반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수진을 봤다. 조용히 모두를 살피는 눈빛, 필요한 것을 미리 챙기는 배려. 지은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네 사람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비교를 하고 있었다.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저울질을 시작한 뒤였다. 넷째 날, 하늘이 조금 맑아졌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눈 덮인 세상이 단짝거렸다. 마치 수백만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뿌려진 것처럼 눈부셨다. 네 사람 모두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런 건 사진으로 못 담아. 지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일과가 시작됐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굳어진 루틴이었다. 남자들은 밖에서 눈을 치우고 장작을 관리하고 여자들은 실내를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다. 정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내가 뭐 좀 해볼게. 수진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정민이 요리하겠다고 나선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뭘 만들 건데? 카르보나라.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어. 정민은 진지한 얼굴로 파스타 면과 계란, 치즈를 꺼냈다. 수지는 잠시 지켜보다가 거실로 나왔다.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 낯설어서 자꾸 쳐다보게 됐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가 지붕 위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다. 중간중간 멈춰서 주변 경치를 둘러보는 그의 모습이 한가로워 보였다. 저 사람은 맨날 저래. 지은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뭘? 일하다가 딴짓해. 집에서도 그래. 설거지하다가 유튜브 보고, 청소하다가 게임하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의 말이 이어졌다. 정민 씨는 달라 보여.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잖아. 아까 장작 패는 것도 중간에 한 번도 안 쉬더라.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붕 위에 현우가 눈뭉치를 만들어 아래로 던졌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근데 저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즐기면서 하는 거잖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10년 넘게 같이 살면 즐거운 게 아니라 답답해. 나는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영원히 안 끝나거든. 수지는 부엌 쪽을 힐끗 봤다. 정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계란을 휘젓고 있었다. 정민 씨는 좋겠다. 믿음직스럽고. 지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믿음직스럽다. 그게 칭찬일까? 수지는 오랫동안 그 단어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점심이 됐다. 정민의 카르보나라가 식탁에 올라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먹을만했다. 계란이 조금 익어서 스크램블드 에그처럼 된 부분도 있었지만 치즈 맛이 진해서 나름 괜찮았다. 오, 이거 맛있는데? 현우가 먼저 반응했다. 정민이 어색하게 웃었다. 형편없어. 수진이 만들면 더 나았을 텐데. 지은이 포크를 들며 말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한 거야. 현우는 카르보나라 만들면 매번 리조또가 돼. 야, 그건 레시피가 잘못된 거라니까. 현우가 항변했지만 다들 웃었다. 식사 후 정민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오늘은 내가 다 할게. 요리도 했으니까. 수지는 놀랐다. 정민이 요리와 설거지를 모두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결혼 초기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지은이 수진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부럽다. 진짜. 그 말이 수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남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오후가 됐다. 날씨가 풀리자 밖으로 나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에는 짝이 바뀌었다. 현우와 수진이 먼저 나갔다. 눈 녹기 전에 호수 쪽 경치 보고 싶어요. 같이 가실래요? 현우의 제안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과 지은은 집에 남았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현우와 수진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정민 씨는 평소에도 저렇게 꼼꼼해요? 뭐가요? 아까 카르보나라 만들 때 보니까 계량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소금도 저울로 재고. 정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습관이에요. 일할 때도 그래요. 숫자가 정확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잔소리가 돼요. 수진이는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현우도 자기 방식이 있어요. 문제는 그 방식이 맨날 바뀐다는 거지만. 두 사람이 웃었다.
밖에서는 현우와 수진이 눈밭을 걷고 있었다. 호수가 보이는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었다. 현우가 앞서 걸으며 눈 쌓인 나뭇가지를 치워줬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산책이라기보다는 모험 같았다. 저기 봐요. 다람쥐. 현우가 가리킨 곳에 다람쥐 한 마리가 눈 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귀엽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여기는 진짜 다른 세상 같아요. 서울에서는 출퇴근에 치여서 주변을 볼 틈도 없었는데 현우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 씨는 더 바쁘잖아요. 맨날 야근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익숙해지긴 했는데 말끝을 흐렸다. 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외롭지 않아요? 단순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민에게서 오랫동안 듣지 못한 질문이었다. 가끔요. 수진의 대답이 작았다. 현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언덕 위에 도착했다. 눈 덮인 호수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얀 세상 속에 파란 호수만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쁘다. 수진의 감탄에 현우가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러나 현우의 시선은 호수가 아니라 수진의 옆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집 안에는 따뜻한 수프 냄새가 가득했다.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민이 옆에서 돕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해봤어.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민 씨가 도와줬거든. 양파 볶는 거 알려줬어.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너 요리 맨날 안 한다며? 여기서는 해야지.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길었다. 와인이 몇 병 더 비워졌고 대화도 깊어졌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이해받는 경험. 배우자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자연스러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밤이 깊어갔다.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뒤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섯째 날 새벽, 눈보라가 다시 거세졌다. 밤새 바람이 창문을 두들겼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 안 곳곳에서 들렸다. 아무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었다. 아침이 되어도 날씨는 풀리지 않았다. 창밖은 하얗게 휘몰아치는 눈으로 가득했고 5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정민이 난로에 불을 지피며 말했다. 밖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내 사람은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히게 됐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밖으로 나갈 수 있었기에 갑갑함이 덜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할 일이 없었다.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점심 무렵 작은 다툼이 시작됐다. 현우가 남은 와인을 열려고 했다. 낮부터 마시게. 지은의 말투가 차가웠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어때? 너는 맨날 그렇게 대충이야. 아까도 설거지하다 말고 뭐 했어? 야,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맨날 그랬잖아. 시작만 하고 끝을 안 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서 이러기야?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 집에서는 말하면 강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민과 수진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다. 정민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수진도 따라갔다. 거실에서 현우와 지은의 다툼이 계속됐다. 내용은 와인에서 시작해
평소의 불만으로 번졌다. 일 처리 방식, 가사 분담, 서로의 습관에 대한 지적이 오갔다. 부엌에서 수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매일 저러는 건 아니겠지? 정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찬장을 뒤지며 컵을 꺼냈다. 잠시 후 거실이 조용해졌다. 현우가 2층으로 올라갔고 지은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지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근데 익숙해. 그 말이 수진의 마음을 찔렀다. 괜찮지 않은 게 익숙하다는 것. 그건 수진도 알고 있는 감각이었다. 오후가 됐다. 현우가 내려왔다. 지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다. 정민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장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갈게. 현우가 먼저 나섰다. 집 안에 있기 싫은 게 분명했다. 지은은 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옆에 앉았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봤다. 결혼 생활이 다 이런 건가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난로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다. 밖에서 현우와 정민이 장작을 옮기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두 남자는 묵묵히 일했다. 중간에 현우가 멈춰 섰다. 힘드네요. 이거. 정민이 옆에서 장작을 쌓으며 대답했다. 눈 치우는 거요? 아니요. 결혼이요. 정민의 손이 멈췄다. 현우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서로 좋아하니까, 잘 맞으니까. 근데 10년 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정민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저도 그래요.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근데 가끔 이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정민의 솔직한 고백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혼할 만큼 심각한 건지 아니면 다 이런 건지. 눈이 두 남자의 어깨 위로 쌓여갔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바쁘니까,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갇혀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현우의 말에 정민이 동의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장작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이 됐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낮의 다툼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현우와 지은은 서로를 피했고 정민과 수진은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중재자 역할을 했다. 식사 후 현우가 먼저 2층으로 올라갔다. 먼저 잘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난로 앞에 남았다. 정민이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오늘 하루가 길었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보라는 여전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죠? 그래야죠. 정민의 대답이 공허했다. 밤이 깊어갔다. 정민과 수진도 방으로 올라갔다. 지은만 거실에 남았다. 그녀는 난로 앞에 앉아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오래된 장작이 타들어가며 붉은 재로 변해갔다. 위층에서 현우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퉜으면서도 저렇게 잘 자는 남자.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정민이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정민이 지은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낮에 힘드셨죠?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요. 원래 저래요. 힘든 게 익숙하면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지은이 정민을 바라봤다.
난로 불빛에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차분한 눈빛, 조용한 목소리. 현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정민 씨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티가 안 나요. 정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참는 거죠. 티내면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은은 한동안 정민을 바라봤다. 현우는 못 참아요. 그래서 티가 다 나고, 그래서 싸우고.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근데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민의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봤다. 우리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은이 먼저 말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지 아닌지 생각하기엔 너무 피곤하네요. 지은이 작게 웃었다. 그러게요. 시간이 흘렀다. 난로의 불이 거의 꺼져갈 때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6장, 조용한 연대. 6째 날 아침, 사건이 터졌다. 새벽에 파이프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눈 녹인 물로 버티던 생활이 한계에 부딪혔다. 거기다 난로의 장작이 생각보다 빨리 소모되고 있었다. 정민이 상황을 정리했다. 장작이 이틀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창고에 더 있긴 한데 눈에 묻혀서 파내야 해요. 현우가 밖을 내다봤다. 눈보라는 어젯밤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둘이서 가야겠네요. 정민과 현우가 밖으로 나갔다. 창고는 샬레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평소 같으면 1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허리까지 쌓인 눈 속에서는 20분 넘게 걸렸다. 두 남자는 번갈아 눈을 치우며 전진했다. 말은 거의 없었다. 숨이 가빠서 말할 여유가 없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정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장작 맞네요. 두 사람은 장작을 최대한 안고 돌아왔다. 왕복 3번을 했다. 마지막에는 둘 다 지쳐서 눈 위에 주저앉았다. 이거 진짜 힘드네요. 현우가 헐떡이며 말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아요. 현우가 정민을 바라봤다. 뭐가요? 같이 뭔가를 해결하는 느낌. 회사에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현우가 웃었다. 맞아요. 회사에서는 혼자 다 해결해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같이 하니까 좀 다르네요. 두 남자는 눈 속에 앉아 잠시 쉬었다. 하늘에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집 안에서는 여자들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수진이 제안했다. 파이프 녹이려면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을 끓이려면 눈을 더 모아야 해요. 지은이 냄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 근처에서 깨끗한 눈을 퍼담았다. 냄비가 금방 가득 찼다. 지은은 그것을 수진에게 전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두 여자는 말없이 호흡을 맞췄다. 지은이 눈을 담아오면 수진이 난로에 올렸다. 눈이 녹으면 다시 담으러 나갔다. 서너 번 반복하자 큰 냄비에 물이 가득 찼다. 이제 이걸 끓여서 파이프에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뜨거운 물 들고 밖에 나가면 얼 수도 있어요. 빨리 해야 해요. 두 여자는 역할을 나눴다. 수진이 물을 끓이고 지은이 밖에서 파이프 위치를 확인했다. 물이 끓자 수진이 주전자에 담아 지은에게 건넸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지은이 주전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파이프가 얼어붙은 부분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다. 증기가 피어올랐다.
세 번째 주전자를 부었을 때 파이프 안에서 꿀꿀거리는 소리가 났다. 물 나온다. 지은의 외침에 수진이 달려 나왔다.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당장 쓸 정도는 됐다. 됐다. 두 여자가 손을 맞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네 사람이 다시 모였다. 남자들은 장작을 충분히 확보했고 여자들은 파이프 문제를 해결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냈다. 점심 식사는 간단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어젯밤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뭔가를 함께 해냈다는 연대감이 자리 잡았다. 오늘 진짜 힘들었다. 현우가 먼저 말했다. 그러게요. 근데 해결하니까 기분 좋네요. 지은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아침의 냉기가 조금 녹은 것 같았다. 오후가 됐다. 날씨가 조금 풀렸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바람은 잦아들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씩 짝이 지어졌다. 정민과 지은이 난로 앞에 앉았다. 현우와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짝이 바뀐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일어난 일이었다. 난로 앞에서 정민이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은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늘 고마웠어요. 장작 옮기느라. 아니에요. 현우 씨가 더 많이 했어요. 정민 씨가 방향을 잡아줬잖아요. 현우는 혼자였으면 헤맸을 거예요. 정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불꽃을 바라봤다. 말이 줄어들수록 공기는 편안해졌다. 정민이 장작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같은 순간 지은도 떨어진 나무 조각을 집으려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았다. 찰나였다. 손등과 손등이 스치는 짧은 접촉.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손을 거두지 않았다. 1초, 2초. 시간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민이 먼저 손을 뗐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나 방금 느꼈던 손끝의 온기가 오래 남았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부엌에서는 현우와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우가 파스타면을 삶고 수진이 소스를 만들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소금, 어디 있어요? 현우가 물었다. 거기요. 제가 줄게요. 수진이 몸을 돌렸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스쳤다. 수진의 어깨가 현우의 가슴에 닿았다. 아, 죄송해요. 수진이 물러섰다. 괜찮아요. 현우가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수진도 느꼈다. 방금 닿았던 부분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무것도 아닌 접촉이었는데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다. 현우가 만든 파스타는 제법 맛있었다. 수진이 도운 덕분이라고 현우가 말했고 수진은 손사래를 쳤다. 식사 중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며칠 전과는 다른 시선이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 스친 손, 닿은 어깨.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떠돌았다. 와인이 몇 잔 더 오갔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다. 여기서 이렇게 지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얘기하게 되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는 맨날 바쁘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 현우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밤이 깊어갔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정민은 잠들지 못했다. 낮에 지은의 손이 닿았던 순간이 갖고 떠올랐다. 그 짧은 접촉에서 느꼈던 전율. 손을 떼지 않았던 12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옆에서 수진이 잠들어 있었다. 정민은 아내의 등을 바라봤다. 15년을 함께한 여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등이 낯설게 느껴졌다. 맞은편 방에서는 현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수진과 부딪혔던 순간 그녀의 어깨에서 느껴졌던 온기. 사소한 접촉이었는데 자꾸 생각났다. 지은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10년을 함께한 얼굴.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눈보다 더 복잡한 것이 쌓여가고 있었다. 7째 날 아침. 눈이 그치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났다. 일주일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네 사람 모두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드디어 그쳤다. 현우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눈이 그쳤다는 것은 곧 이 고립이 끝난다는 뜻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묘하게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아침 식사 후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정민이 장작을 정리하러 밖으로 나갔다. 지은도 따라 나갔다. 도와드릴게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장작을 옮겼다. 어제처럼 호흡이 맞았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다. 서로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 장작을 다 옮긴 뒤 두 사람은 창고 앞에 섰다. 눈 덮인 산맥이 한눈에 들어왔다. 예쁘네요. 지은의 말에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어제 죄송했어요. 지은이 정민을 바라봤다. 뭐가요? 손. 빨리 안 뗐잖아요.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저도 안 뗐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정민이 시선을 피했다. 들어가요. 지은도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위험한 곳까지 와 있었다. 집 안에서는 현우와 수진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보다 거리가 가까웠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서로의 존재가 느껴졌다. 현우가 양파를 썰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 아, 괜찮아요? 수진이 달려왔다. 현우의 손을 잡고 상처를 확인했다. 별거 아니에요. 살짝 긁혔어요. 그래도 소독해야 해요. 잠깐만요. 수진이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현우의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안 됐다. 수진이 밴드를 붙이고 나서도 현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1초, 2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이 먼저 손을 뗐다. 다 됐어요. 고마워요. 현우의 목소리가 낮았다. 두 사람은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그러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점심 식사는 어색했다. 네 사람 모두 말이 적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오후가 됐다. 정민이 제안했다. 저는 좀 쉴게요. 어제 장작 옮기느라 온몸이 쑤시네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좀 누울게요. 정민과 수진이 2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에는 현우와 지은만 남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난로 불이 타닥거렸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좀 걸어올게. 바람 좀 쐬고. 같이 갈까? 현우의 물음에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게. 생각 좀 하게. 지은이 밖으로 나갔다. 현우는 난로 앞에 혼자 앉았다. 불꽃이 흔들렸다.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수진이었다. 잠 안 와요? 그냥 좀 뒤척이다가. 현우 씨는 혼자예요? 지은이가 산책 나갔어요. 수진이 현우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 정도 들어갈 거리가 있었다. 한동안 불꽃을 바라봤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네. 이상한 얘기 해도 돼요? 수진이 현우를 바라봤다. 뭔데요? 저 요즘 이상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가 말을 이었다. 지은이랑 1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처음 느끼는 게 있어요. 뭔데요? 지은이보다 수진 씨랑 있을 때 더 편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현우의 눈빛이 진지했다. 장난이나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 수진이 시선을 피했다. 저도 비슷해요. 현우가 수진을 바라봤다. 정민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현우 씨랑 같이 요리하고 얘기하고 그게 편했어요. 오랜만에 현우가 수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 이거 뭐예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 한 뼘, 반 뼘. 현우의 손이 움직였다. 수진의 손 위에 살짝 얹혔다. 수진이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현우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수진도 피하지 않았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이 먼저 몸을 뗐다. 안 돼요. 현우도 물러섰다.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진이 먼저 일어섰다. 저 올라갈게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진이 계단을 올라갔다. 현우는 난로 앞에 혼자 남았다. 입술에 남은 감촉이 오래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이 됐다. 지은이 산책에서 돌아왔고 정민도 낮잠에서 깼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현우와 수진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 눈이 마주칠까봐 피하고 있었다. 정민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현우가 얼버무렸다. 지은이 남편을 힐끗 봤다. 무언가 느낀 듯 했지만 묻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현우와 지은의 방.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누웠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었어? 뭐가? 오늘 이상했잖아. 수진 씨랑 뭔가 있었어? 현우의 심장이 멈칫했다. 아무것도 없었어. 거짓말이었다. 지은도 알았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맞은편 방에서도 정민과 수진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다. 현우의 입술,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감촉,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감정도. 정민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남편의 등을 바라봤다. 15년을 함께한 남자. 그런데 오늘 다른 남자와 키스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밤이 깊어갔다. 8째 날.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다. 눈은 완전히 그쳤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거렸다. 일주일 넘게 갇혀있던 세상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 정민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내일 오후쯤 제설 차량이 온대요. 모레면 공항도 열릴 것 같고.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러나 그 드디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색했다. 어젯밤의 일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현우와 수지는 여전히 서로를 피했다. 정민은 그 미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식사 후 현우가 먼저 일어섰다. 저 좀 밖에 나갔다 올게요. 머리 좀 식히게. 지은이 따라 일어섰다. 나도 갈게.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는 정민과 수진만 남았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민이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정민은 아내를 바라봤다.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표정. 나한테 말 못하는 거야? 수진이 정민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정민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밖에서는 현우와 지은이 눈밭을 걷고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뭐 있었어? 현우가 발걸음을 멈췄다. 뭐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수진 씨랑 뭔가 있었지?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답이었다.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다. 알았어. 굳이 말 안 해도 돼. 현우가 아내를 바라봤다. 지은아, 나도 할 말 없어. 나도. 정민 씨한테 마음이 갔으니까. 현우의 눈이 커졌다.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마음은 움직였어. 그러니까 너 탓만 할 수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우리 진짜 이상하게 됐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도.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손은 잡지 않았다. 나란히. 그러나 따로. 점심이 됐다. 네 사람은 다시 모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무거웠다. 각자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일이면 끝나네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지은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상한 일주일이었어요. 수진이 작게 말했다. 네. 네 사람 모두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됐다. 정민이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호수 쪽에 가볼까요? 날씨도 좋은데. 네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러나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짝이 갈렸다. 현우와 지은이 앞서 걸었다. 두 사람은 아까 나눈 대화 이후 오히려 편해진 것 같았다.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정민과 수진이 뒤따랐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어느 순간 짝이 바뀌었다. 현우가 수진에게 다가갔다. 같이 걸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과 지은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됐다. 호수가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잠시 풍경을 바라봤다. 그리고 각자 흩어졌다. 현우와 수지는 호숫가 쪽으로 내려갔다. 정민과 지은은 언덕 위에 남았다. 언덕 위.
정민과 지은이 나란히 섰다. 하얀 호수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민 씨. 네, 저도 정리할 게 있어요. 현우한테 말했어요. 제 마음. 정민이 지은을 바라봤다. 무슨 마음? 지은이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민 씨한테 마음이 갔다고. 솔직하게.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도요.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알아요. 느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정민이 한 발짝 다가갔다. 지은도 피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민의 목소리가 낮았다. 알아요.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정민의 손이 움직였다. 지은의 볼에 닿았다. 차가운 피부 위로 따뜻한 손바닥이 느껴졌다. 지은이 눈을 감았다. 정민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이 닿았다. 어제 현우와 수진의 키스와는 달랐다. 더 깊었다. 더 절실했다. 지은의 손이 정민의 등 뒤로 감겼다. 정민도 지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참 후 두 사람이 입술을 뗐다. 숨이 가빴다. 서로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 씨, 현우 씨, 지은이 말했다. 알아요. 정민이 대답했다. 근데 오늘만, 오늘 밤만. 지은의 말에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저녁이 됐다. 네 사람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복잡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현우와 수지는 서로를 피했다. 어제의 키스가 부끄러웠다. 동시에 정민과 지은이 언덕에서 뭘 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정민과 지은은 자연스러운 척했다. 그러나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와인이 몇 병 비워졌다. 밤이 깊어갔다. 현우가 먼저 일어섰다. 먼저 잘게. 피곤하다. 지은이 따라 일어서려 했다. 나도. 아니야. 너 좀 더 있어. 정리할 거 있을 테니까. 현우의 말에 지은이 멈칫했다. 현우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이해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 나는. 현우가 2층으로 올라갔다. 수진도 일어섰다. 저도 갈게요. 수진이 계단을 올라갔다. 거실에는 정민과 지은만 남았다. 난로 불이 타닥거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은이 먼저 움직였다. 정민 옆으로 다가앉았다. 어깨가 닿았다. 정민이 지은을 바라봤다. 진짜 괜찮은 거예요? 현우가 괜찮다고 했어요. 수지는 알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민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도 손을 꼭 쥐었다. 오늘만이에요. 지은이 말했다. 알아요. 정민이 대답했다. 내일이면 끝나요. 이 일주일도, 우리도. 알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다. 낮보다 더 깊게, 더 오래. 정민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았다. 지은의 손이 정민의 목 뒤로 올라갔다. 난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민이 입술을 떼고 물었다. 방으로 갈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일어섰다.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 왼쪽은 정민과 수진의 방. 오른쪽은 현우와 지은의 방. 두 사람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원래 창고로 쓰이던 방이었지만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하얀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지은이 정민을 바라봤다. 정민도 지은을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정민이 먼저 다가갔다. 지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술을 맞췄다. 지은의 손이 정민의 외투를 벗겼다. 정민의 손이 지은의 스웨터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피부가 느껴졌다. 지은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침대 위로 쓰러졌다. 정민의 입술이 지은의 목 위로 내려갔다. 지은이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정민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정민 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 씨. 정민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침대가 작게 삐걱거렸다. 달빛이 땀에 젖은 피부 위에서 반짝였다. 시간이 녹아내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숨이 가빴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후회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 않았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정민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지은의 손이 정민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그의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했다가 천천히 풀어졌다. 정민의 손은 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손바닥이 닿는 순간 지은은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온기가 너무 뜨거워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창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다. 그러나 정민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의 가슴이 지은의 등을 밀착시키며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로 섞이는 듯했다. 정민의 입술이 지은의 어깨뼈를 따라 내려갔다. 그곳에 닿을 때마다 지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의 머리를 손으로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정민의 머리카락이 간지렸다. 정민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적셨다. 지은은 눈을 감고 그 숨결에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지은의 옆구리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 아래를 스쳤다. 지은의 숨이 멎는 듯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몸 위에 은은한 은빛을 드리웠다. 정민의 어깨가 지은의 몸 위로 내려앉았다.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안온하게 느껴졌다. 지은의 다리가 정민의 허리를 감쌌다. 지은은 작게 신음을 삼켰다. 정민의 그것이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지은은 눈을 뜨고 정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의 손이 그의 등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였다. 정민의 움직임이 깊어질수록 지은의 몸이 따라 흔들렸다. 지은의 손톱이 그의 등에 얕은 자국을 남겼다. 정민의 입에서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은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더 세게 조였다. 그 조임에 정민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달빛 아래 땀에 젖은 두 사람의 피부가 서로 미끄러지며 빛났다. 지은의 목에서 흘러나온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정민의 가슴이 지은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다. 하나가 되는 순간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 충만함에 몸이 저절로 떨렸다. 정민도 그녀의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듯 움직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땀이 흘러내리는 등줄기, 서로를 끌어안은 팔, 맞닿은 숨결,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민의 움직임이 느려지며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지은의 손이 정민의 등을 쓰다듬었다. 정민의 입술이 지은의 이마에 닿았다. 두 사람은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달빛이 여전히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땀에 젖은 피부가 서서히 식어갔다. 지은의 손이 정민의 손을 찾아 잡았다. 정민이 그 손을 꼭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체온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지은이 일어났다. 가봐야 해요. 정민도 일어났다. 알아요. 두 사람은 옷을 입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입술을 맞췄다. 이게 끝이에요. 지은이 말했다. 알아요. 정민이 대답했다. 문이 열렸다. 지은이 복도로 나갔다. 자기 방으로 향했다. 정민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서 수진이 눈을 뜨고 있었다. 어디 있었어? 정민의 심장이 멈칫했다. 거실에서 잠이 안 와서. 수진은 한동안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나 묻지 않겠다는 듯한. 그래. 자. 수진이 몸을 돌렸다. 정민이 침대에 누웠다. 아내의 등을 바라봤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방금 전까지 느꼈던 감각도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지막 밤이 그렇게 끝났다. 9째 날 아침. 제설 차량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민이 창문을 열었다. 산 아래쪽에서 제설 차량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오렌지색 경광등이 깜빡이며 눈 덮인 길을 뚫고 있었다. 왔다. 정민의 말에 세 사람이 창가로 모였다. 제설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 검은 아스팔트가 드러났다. 일주일 넘게 갇혀있던 길이 열리고 있었다. 현우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공항도 내일 오전부터 정상 운행이래요. 비행기 다시 예약해야겠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공기가 무거웠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을 뿐.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리하자. 우리. 세 사람이 현우를 바라봤다. 이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 다들 느끼는 거 있고, 한 것도 있고. 수진이 시선을 피했다. 정민은 바닥을 바라봤다. 지은만 현우를 똑바로 봤다. 현우가 말을 이었다. 나도 수진 씨한테 마음이 갔어. 솔직히 키스도 했어. 정민의 눈이 커졌다.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지은이도 정민 씨한테 마음 갔다고 했어. 나한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정민을 바라봤다. 정민 씨, 어젯밤에 뭔 일 있었죠?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답이었다.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알았어요. 굳이 말 안 해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을 바라봤다. 정민의 눈이 흔들렸다. 아내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었어. 정민의 입술이 떨렸다. 수진아, 새벽에 들어왔을 때 알았어. 냄새가 달랐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 수진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수진이 지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체념이 서려 있었다. 나도 미안해요. 현우 씨한테. 네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 털어놓자. 이 안에서 끝내고 가자.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도. 네 사람은 난로 앞에 둘러앉았다. 정민이 먼저 말했다. 미안해.
수진아, 진심으로.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니, 잘 모르겠어. 여기 갇혀 있으니까 혼란스러웠어. 지은 씨한테서 내가 우리 결혼해서 못 느꼈던 걸 느꼈어. 뭔데? 이해받는 느낌, 편한 느낌? 잘 모르겠어.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랬어. 현우 씨한테서. 정민이 아내를 바라봤다. 키스한 거 말고 더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였어. 멈췄어. 왜? 당신 생각이 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정민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은 멈추지 못했다. 끝까지 갔다. 미안해.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마음이 간 건 마찬가지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현우와 지은도 서로를 바라봤다. 현우가 말했다. 너 어젯밤에 정민 씨랑.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지만 확인하니 달랐다. 왜? 몰라. 그냥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어.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었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불만이라기보다 우리 사이에 뭔가 없어진 것 같았어. 오래전부터.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내가 수진 씨한테 마음 간 것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못 줬던 걸 찾은 거잖아. 그래, 맞아.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현우가 물었다. 이혼하자는 거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 지금은 모르겠어. 그럼 서울 가서 생각해보자. 여기서 결정하기엔 너무 혼란스러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후가 됐다. 내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을에 내려갔다. 일주일 만에 보는 할슈타트는 달라져 있었다. 눈이 치워지고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다시 열렸고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졌다. 네 사람은 호숫가를 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았다. 호수는 여전히 거울처럼 고요했다. 맞은편 산맥이 수면에 비치고 오리 몇 마리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다. 일주일 전에도 여기 앉았는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 지금은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가 말했다.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와도 같지 않을 거야. 내 사람은 한동안 호수를 바라봤다. 저녁이 됐다. 찰레로 돌아온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난로 앞에 모였다. 장작이 타는 소리, 창밖의 고요함, 네 사람의 호흡. 일주일 동안 익숙해진 것들이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울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정민이 아내를 바라봤다. 모르겠어. 근데 도망치지는 않을게. 무슨 말이야? 이 일을 덮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처음부터.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러자. 현우와 지은도 서로를 바라봤다. 현우가 말했다. 우리도 얘기하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망치지 말고. 밤이 깊어갔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정민과 수진은 나란히 누웠다. 오랜만에 손을 잡고 수진이 먼저 말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미안한 건 알아. 근데 숨기고 살았으면
더 들었을 거야. 정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노력해보자. 여기서 끝내기엔 15년이 아까워. 정민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맞은편 방에서도 현우와 지은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현우가 먼저 말했다. 솔직히 화났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연하지. 근데 나도 마음이 간 건 마찬가지니까. 너만 탓할 수 없어. 지은이 남편을 바라봤다. 이혼할 거야? 현우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모르겠어. 서울 가서 생각해보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누웠다. 손은 잡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침대에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정민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난로에 마지막 불을 지폈다. 9일 동안 이 집을 따뜻하게 해준 난로였다. 커피를 내렸다. 모카포트에서 커피가 올라오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한 명씩 내려왔다. 수진, 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 네 사람은 난로 앞에 모여 커피를 마셨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아침의 고요함을 견디는 것처럼.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남은 빵과 치즈, 그리고 커피. 식사 후 짐을 챙겼다. 가방을 현관에 모았다. 4개의 캐리어가 나란히 섰다. 정민이 집 안을 둘러봤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공간, 난로, 부엌, 창가, 계단, 그리고 복도 끝 작은 방. 모든 곳에 기억이 남아 있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수진도 같은 생각인 듯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정 들었네. 응. 현우와 지은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차에 짐을 실었다. 시동을 걸기 전 정민이 백미러로 뒤를 봤다. 샬레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눈 덮인 지붕,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마지막 연기. 차가 출발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할슈타트 마을을 지나갔다. 호수가 마지막으로 보였다. 거울처럼 고요한 수면에 산맥이 비치고 있었다.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 앞에 앉았다.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남았다. 4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울 도착하면 각자 가는 거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분당이고 현우 씨네는 강남이니까. 현우가 덧붙였다. 공항에서 인사하면 끝이겠네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4명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탑승 안내가 시작됐다. 4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은 2줄로 나뉘어 있었다. 정민과 수진이 한 줄에, 현우와 지은이 한 줄에 앉았다. 원래의 짝으로 돌아갔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오스트리아의 풍경이 작아져 갔다. 알프스 산맥, 눈 덮인 마을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할슈타트.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9일 전, 이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와는 모든 게 달랐다. 그때는 그냥 여행이었다. 지금은 무언가를 부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옆에서 수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 정민을 바라봤다. 뭐야? 그냥. 수진은 한동안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을 빼지 않았다.
서울 가면 상담받자. 부부 상담. 알았어. 쉽지 않을 거야. 이거 넘어가는 거. 알아. 근데 넘어가 보자. 포기하기 싫어. 정민이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고마워. 기회 줘서.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기회가 아니야. 나도 잘못했으니까. 같이 고치는 거야. 뒷좌석에서는 현우와 지은도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다. 손도 잡지 않았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어. 밤새. 지은이 현우를 바라봤다. 뭘? 우리 이혼할지.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결론 났어?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 뭔데?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 뭔가 바뀌어야 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상담받자. 전문가한테. 우리끼리 해결 안 될 것 같아. 지은이 한동안 남편을 바라봤다. 진심이야? 응. 10년 살았는데 그냥 끝내기엔 아쉬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쉽지 않을 거야. 정민 씨 생각날 때마다 힘들 거야. 알아. 근데 버텨보자. 한 번만 더. 지은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버텨보자.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하얀 구름 바다가 펼쳐졌다. 해가 구름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12시간 후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9일 동안 벌어진 일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의 감촉이 떠올랐다. 그것을 잊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옆에는 수진이 있었다. 15년을 함께한 여자.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기회를 준 여자. 정민은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뒷좌석에서 지은도 눈을 감았다.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의 온기가 떠올랐다.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옆에는 현우가 있었다. 10년을 함께한 남자.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다시 시작하자고 한 남자. 지은은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비행기가 구름바다 위를 날아갔다. 서울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아니, 어쩌면 오래된 관계를 수선하기 위해. 눈에 갇힌 9일. 그 시간은 끝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부서진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붙일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시작이었다.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적어도 지금은.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지나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